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양 방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의 밥콕사 4와 함께 국내 최초 한국형 경항공모함 CVX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부산 밥콕코리아 한국지사에서 밥콕과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경항모 기본 설계 사업 수주 및 실선 건조를 위해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밥콕과 손잡고 함정 설계의 첫 번째 단계인 개념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1975년 특수선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차세대 호위함인 인천함 등 총 90여 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기도 했다. 밥콕은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등 최신 함정 설계와 건조 기술을 비롯해 종합 군사지원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이다. 현대중공업은 밥콕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2021에서 무인 항공기와 무인 함정, 수상, 잠수정 등 통합 전투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경항모 최신 모형을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경항모는 기존 함정 대비 비행갑판 면적을 대폭 확장하고 스키점프대를 적용해 항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항공기 운용 능력과 함정의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향후 방위산업 및 해양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밥콕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미래 글로벌 함정 시장에서 공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사장은 체결식에서 조선과 방산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기함으로서 우리의 영예를 수호할 최적의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위 밥콕그룹 총괄 CEO는 세계 1등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집해 글로벌 함정 사업을 함께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한국형 항공모함 제작에 시동을 걸었다.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에는 경항모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비 271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앞서 2020-2024년 국방준기계획을 통해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의 국내 건조를 위해 내년부터 선행 연구와 개념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만 톤급 경항모. 성능 어느 정도일까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은 사실상 국내 최초의 경항공모함이다. 국방부는 연구개발, R&D, 과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까지 해군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독도함, 1번함, 에 이어 지난해 5월 진수한 마라도함 등 대형 수송함 19000T급 2척을 보유하고 있다. 경항공모함은 3번함에 속하지만 1, 2번함과 구조와 운용 방식 등이 완전히 다르고 배수량도 2배에 달하는 3만 톤급이어서 경항모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9만 톤급 이상을 대형항모, 4만 물결표 6만 톤급을 중형항모, 그 아래를 경항모로 부른다. 운용 목적에 따라 상륙함이라고도 불리는데 3만 톤급이면 기존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1.5배에 달한다.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를 최대 16대 탑재할 수 있고 해병대 병력 3,000여 명, 상륙장갑차 20대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운용하고 있거나 배치를 계획 중인 동급 함정을 참고하면 한국형 경항모의 실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배수량 25,000에서 3만 톤급인 미국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 이탈리아 신형 상륙함 트리에스테, 일본 경항모 이즈모 카가 등이 그것이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 7함대 소속 뉴올리언스함은 2017년 한미 연합상륙 훈련에 참가했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역시 7함대 소속인 아메리카함과 함께 가장 먼저 투입될 주일 미 해병대 병력의 전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뉴올리언스함은 길이 208m, 배수량 25,000톤급인데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스텔스 설계로 건조된 함정이다. 수송 헬기 CH-46와 다목적 헬기인 오스프리, MV-22 등을 탑재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뉴올리언스함이 한국형 경항모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스텔스함이라는 장점과 탑재 헬기의 성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반도 주변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효용 가치가 높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 해병대의 오스프리 헬기는 다양한 작전에서 인원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헬기는 회전익기의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고정익기의 속도와 항속거리를 갖춘 항공기다. 한국형 경항모가 일본 경항모 이즈모 카가한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즈모 카가는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 길이 248m, 배수량 27,000톤, 급 2번함인데 일본은 F-35B 탑재를 위한 갑판 내열 강화 등 보수를 앞두고 있다. 일본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810억엔을 투입해 F-35B 6대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즈모급 항모 이후 호우쇼우라는 5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 5월 진수된 이탈리아 신형 다목적 강습함 트리에스테는 배수량 33,000톤급으로 길이 245m, 폭 47m 규모다. 2020년 이탈리아 해군에 인도되는데 비행갑판에는 F-35B 전투기 운용을 위한 스킷점프대와 헬기 이착함 지점이 설치된다. 트리에스테함은 승조원 460명을 포함해 최대 1,064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항공모함은 비싼 건조비용과 높은 운영비,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로 그 가치가 높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중연급 이상 항모 배치에 열을 올리는 등 동북아시아 바다가 항공모함 각축장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경항모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틈새에 끼인 한국이 최소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항모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 해군의 경항모가 장거리 단독작전 등 항모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첨단 항공기를 전개할 수 있어 군사력 현시와 방어 능력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F-35B 탑재 경항공모함 만든다. 건조 공식화, 찬반 양로는 해군의 수건인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 탑재용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추진될 길이 열렸다. 군 소식통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 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 수송함 사업을 장기 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 수송함은 만재 배수량이 3만 티 안팎으로 건조되어 경항모급으로 평가된다. 독도함과 마라도함, 1만 9천 티급 A은 대형 수송함이다. 소식통은 장기 소요로 결정된 이번 사업은 앞으로 1에서 2년 내에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이후 13년이 지나면 함정이 건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건조될 대형 수송함은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군 관계자는 F-35B급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수송함을 건조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방중기 계획으로 정상 반영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일본은 경항모급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급 두 척을 2023년 경항모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본이 한국에 훨씬 앞서 경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앞서 군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7년 말 F-35B 탑재 대형 수송함 건조 연구에 들어가 작년 8월 10일 방위사업청은 LPH 대형 수송함 미래항공기 F-35B 탑재 운용을 위한 개조 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었다. 당시 F-35B 6대가량을 도입하면 대형 수송함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나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 군 경항공모함 건조 공식화 찬반 양론은 우리 군은 5년 단위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 건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함정의 건조와 운영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반도 안보 환경에 꼭 필요한 무기인지를 두고 찬반 양론도 제기됩니다. 항공모함은 먼 바다까지 나가 공중 전력을 투사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한반도 주변에도 자주 나타났던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이보다 작은 경항공모함이지만 비좁은 한반도 전구에 과연 필요한 전력인가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3만 톤 규모의 대형 함정을 만드는 데만 1조 원 가까이 들고 F-35B 같은 함재기 구매와 항모 호위 전단 구성 등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넓히려면 공중급유기로도 충분하고 북핵 위협이나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다른 전력을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후까지 주변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로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최고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항모 전력 확보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정식 명칭은 대형 수송함 1호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한 최소한이자 한반도 유사시 상륙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가성비를 따진다면 공군 기지를 새로 짓는 것보다 경항모 건조가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K2 대구기지 이전 비용만 봐도 7조 원이 넘게 드는데 전시엔 가장 먼저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작전 반경이 늘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나 경항모가 있으면 훨씬 더 먼 거리, 독도라든지 이어도라든지 무엇보다 경항모와 같은 대형 함정 건조가 우리 군의 의상을 높이고 침체에 빠진 조선업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스텔스 전투기 탑재 항공모함 만든다. 우리 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차세대 항공모함을 만드는 사업을 최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항공모함 전력 증강에 따른 대응 차원인데 이르면 2030년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이륙합니다. 10여 년 뒤면 우리 해군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군함은 독도함입니다. 하지만 전투기를 싣고 작전을 펼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지난 1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차세대 대형 수송함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차세대 대형 수송함은 항공모함으로 평가됩니다. 독도함의 만재 배수량은 19,000톤. 차세대 대형 수송함은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독도함보다 규모가 큰 3만 톤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되는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첫 항공모함이 될 전망입니다. 항공모함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항공모함은 가져야 된다.
F-352 정도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함정을 키워야 되고, 항공모함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2 위 탑재가 유력한데 10여 대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력화 목표는 이르면 2030년으로 앞으로 항공모함 건조와 스텔스 전투기 구매에 수조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